그날 오후 2시 14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딸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놀이터 앞에 멈춰섰죠. 남자 3명이 내려서 노란 테이프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재개발로 인한 폐쇄라는 공지문에는 정부 인감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재개발 허가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요. 윤혜진은 39세. 일산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벌어진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중령 출신인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허가 번호가 없는 공지문, 정부 도장이 빠진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쫓아내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다. 오후 햇살이 녹슨 미끄럼틀 위로 내리쬐던 그날, 어머니들은 그네 근처에서 조용히 대화하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상시처럼 질서정연하게 택시가 오가는 곳이었는데 이날은 달랐다. 정류장 한쪽 기둥에는 노조 공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심야 할증 거부, 시 승객 신고 협조 바랍니다. 그 스티커 바로 앞에서 검은색 카니발에서 내린 세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담배를 물고 있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채 놀이터 울타리 주변에 노란 테이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신분증이나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그저 회색 바람막이만 걸친 모습이었다. 폐쇄, 설화산 건설에 의한 재개발이라고 적힌 종이 고지서가 울타리에 붙여졌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즉시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정부 인감이 없었고 허가번호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서체가 공식 문서와 달랐다. 어머니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한 명은 언제부터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했나요? 라고 물었고 다른 이는 우리한테 미리 공지가 있었나요? 라며 의아해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항의하지는 않았다. 작은 남자아이가 축구공을 들고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저 아저씨들이 그네 고치는 거야?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혜진은 멀리 벤치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이미 녹화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본능이 작동한 것이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항상 증거를 먼저 확보하라는 것이 그녀가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다. 테이프를 두르는 남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들은 전문 작업자가 아니었다. 진짜 건설업체 직원이라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반사 조끼를 입고 무엇보다 작업 순서가 체계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아무렇게나 테이프를 붙이고 있을 뿐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놀이터의 안전 표지판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정식 재개발이라면 관련 서류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냥 표지판을 뜯어내고 있었다. 혜진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영상에는 차량 번호판, 남자들의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 공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때 한 어머니가 다가와서 물었다. 혹시 언제부터 재개발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런데 공지문에 허가번호가 없는 게 이상하네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러게요. 보통은 구청에서 미리 공지가 나오는데 라며 의아해 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아이를 챙기느라 바빠졌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혜진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했다. 남자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거리상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다. 오후 3시경 아이들 학교 시간이 되자
놀이터에는 더 많은 부모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노란 테이프와 폐쇄 공지문을 보고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 아버지가 테이프 앞에서 여기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남자 중 한 명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담당 부서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혜진은 이 대화도 모두 녹화했다. 공식적인 재개발이라면 담당자는 상세한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대답은 너무 모호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남자들은 작업을 마치고 채 올라탔다. 혜진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다. 차량이 사라진 후 그녀는 놀이터에 다가가 공지문을 자세히 살펴봤다. 예상했던 대로 공지문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첫째, 구청 도장이 없었다. 둘째,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다. 셋째, 재개발 허가 번호가 명시되지 않았다. 넷째, 공사 기간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을 메모했다. 전직 군인으로서 그녀는 항상 체계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의심스러운 점들을 하나씩 나열해보니 이것이 정식 재개발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은 딸에게 물었다. 민서야, 놀이터에서 놀고 싶었는데 아쉬웠지? 민서는 괜찮아요, 엄마. 내일 다른 데서 놀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혜진은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함부로 빼앗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날 밤 혜진은 녹화한 영상을 차근차근 검토했다. 화질이 선명해서 차량 번호판과 남자들의 얼굴이 모두 식별 가능했다. 또한 가짜 공지문의 모든 내용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찍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놀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놀랍게도 어제와 똑같은 검은색 카니발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남자 4명이 내렸고 어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놀이터 벤치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혜진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촬영할 수 있었다. 한 어머니가 저기 벤치를 왜 뜯어내세요? 라고 항의했다. 남자 중 한 명이 안전검사를 위해서입니다. 라며 신분증 같은 것을 번쩍 보여줬다. 하지만 그 신분증은 안전검사원이라고 적혀 있을 뿐 발급기관이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혜진은 이 장면도 모두 녹화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착한 것이다. 이제 확신이 섰다. 이들은 분명히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오후에 경찰차 한 대가 나타났다. 혜진은 마침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남자들과 잠깐 대화만 나누고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전체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찰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조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몇 마디 말을 나누고는 사라졌다. 혜진은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도 녹화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새로운 공지문이 나타났다. 재개발 시작일 4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청 도장이나 허가 번호는 없었다.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혜진은 녹화한 영상들을 PTA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놀이터 재개발 관련해서 이상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 확인해 보시고 의견 부탁드려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였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명 정도 되는
학부모 중 단 2명만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구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구청 4층 문서 확인실에서 혜진은 이재민 주무관을 만났다. 그녀는 촬영한 스크린샷들을 인쇄해서 가져갔다. 놀이터 재개발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혜진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재민은 컴퓨터로 시스템을 검색해 봤다. 잠시 후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해당 주소로 진행되는 재개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혜진이 다시 확인했다. 네, 도시개발 프로젝트 목록에도 없고 건설허가 신청 내역도 없어요. 이재민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혜진은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니 더욱 확신이 섰다. 그럼 이 공지문은 가짜라는 뜻이네요. 이재민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혜진의 집 문에는 타이핑된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합법적인 검사 업무 방해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서명이나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이 편지를 받은 순간 혜진은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건드렸다 아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정말로 합법적인 업무라면 이런 식으로 협박성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이재민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제 약속드린 건인데요. 다른 부서에도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해당 주소의 재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럼 신고를 해야겠네요. 혜진이 말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런 일들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날부터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 픽업 시간에 평소 인사하던 엄마들이 눈을 피했다. PTA 채팅방도 조용해졌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만 일으키는 학부모라는 글까지 올렸다. 하지만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회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민서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그네 줄이 없어졌어요. 놀이터에 가보니 정말로 그네 줄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다. 이것은 선을 넘은 행위였다. 아이들의 놀이시설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기물파손이었다. 혜진은 이 장면도 모두 촬영하고 추가로 주변 CCTV 위치까지 확인했다. 그날 밤 혜진은 다시 한번 모든 영상을 정리했다. 처음 나타난 날부터 그네 줄이 제거된 날까지 일주일간의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각 영상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했다. 또한 그녀는 가짜 공지문과 진짜 구청 공지문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다. 폰트, 레이아웃, 용어 사용, 인감 위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명확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때가 되었다. 혜진은 이재민에게 다시 연락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오전 구청 근처 카페에서 만난 이재민은 긴장한 표칭을 하고 있었다. 사실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었나요? 우리 부서에 누군가가 전화해서 놀이터 관련 문의를 그만 받으라고 했어요. 상급자인 것처럼 말하면서요. 혜진의 눈이 빛났다.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저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누군가가 구청 내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증거였다. 혜진은 이재민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민이 말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증거요? 그들이 실제로 불법 행위를 하는 현장을 포착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한 범죄 행위는 아니거든요. 이재민의 조언을 들은 혜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직접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을 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혜진은 놀이터에 일찍 나가서 기다렸다. 예상대로 오전 9시 42분에 검은색 카니발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남자들이 접이식 펜스를 가져와서 설치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가방 속에 녹음기를 숨기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남자 중 한 명이 돌아보며 대답했다. 네. 뭐가 궁금하세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설화산 건설에서 담당합니다. 구청 허가는 받으셨나요? 그 질문에 남자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당연히 받았죠. 허가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겠어요? 그럼 허가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민들이 궁금해해서요. 그건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중에 공지문에 올릴 예정입니다. 라고 얼버무렸다. 혜진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모호한 답변과 회피적인 태도가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최광호 씨라고 아시나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모르는 사람이네요. 하지만 그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혜진은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건드린 것 같았다. 최광호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들과 관련이 있어 보였다. 그날 저녁 혜진은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며 분석했다. 상대방의 답변에는 일관성이 없었고 구체적인 정보를 회피하는 패턴이 명확했다. 또한 최광호라는 이름에 대한 과민 반응도 의미심장했다. 이제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결정해야 했다. 구청은 이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다. 혜진은 대학 동기 중에 기자가 된 은경이를 떠올렸다. 그녀라면 이런 사안을 공정하게 다뤄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응영아 나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기사감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 은경은 바로 무슨 일이야? 흥미롭게 들리는데 라고 답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혜진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녹화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여줬다. 은경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다. 이건 분명히 기사감이야.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특히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해. 최광호라는 이름이 단서가 될 것 같은데. 맞아. 그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 볼게. 그리고 설화산 건설이라는 회사도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겠어. 은경의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설화산 건설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지만 최근 몇 년간 부실 공사와 불법 하도급 문제로 여러 번 문제가 된 곳이었다. 그리고 최광호는 그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다. 더 흥미로운 건 최광호가
과거의 유사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야. 은경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다. 다른 지역에서도 가짜 재개발 공지를 붙이고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려는 시도를 했었어. 이제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놀이터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기였던 것이다. 기사 쓸 거야? 혜진이 물었다. 응,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우선 설화산 건설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구청과 경찰의 입장도 들어봐야 해. 응영이 기사를 준비하는 동안 혜진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최광호가 직접 놀이터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만나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고 혜진은 이 모든 과정을 녹화했다. 또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중 일부도 녹음할 수 있었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빨리 마무리해야 해. 최광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럼 언제까지요? 이번 주 내로 끝내. 더 늦어지면 문제 생겨. 이 대화는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만약 정당한 재개발이라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혜진은 즉시 이 녹음 파일을 은경에게 전송했다. 은경은 이제 충분해. 내일 기사 나갈 예정이야 라고 답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게재되었다. 일산 놀이터 가짜 재개발 공지 사건, 주민들 의혹 제기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혜진이 제공한 모든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짜 공지문의 사진, 구청의 재개발 계획 없음, 확인서, 그리고 최강호의 녹음 파일까지. 기사가 나간 후 몇 시간 만에 설화산 건설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직원의 개인적인 행동이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구청에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더 이상 은밀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일주일 후 놀이터에는 정식 구청 공지문이 붙었다. 재개발 계획 없음, 시설 정상 운영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정식 도장과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최광호와 그의 동료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정말로 토지 매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놀이터 부지의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가짜 재개발 공지로 주민들을 혼란시킨 뒤 헐값에 매입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재판에서 최강호는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혜진이 제공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녹음된 대화는 그들의 의도가 처음부터 불법적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최종적으로 최광호는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료들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설화산 건설도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달 후 놀이터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다.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했다. 아이들은 다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되었다. 혜진은 딸 민서와 함께 새로워진 놀이터를 방문했다. 민서가 새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보람있게 느껴졌다. 엄마, 그네가 새 거예요. 민서가 신나게 소리쳤다. 그래, 이제 안전하게 놀 수 있어. 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진실의 기록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USB를 딸의 그림 옆에 놓았다. 민서가 그린 놀이터 그림에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그네와 미끄럼틀이 그려져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놀이터 근처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빛 아래로 저녁 산책을 나온 가족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혜진에게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은경이었다. 언니, 기사 반응 정말 좋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제보되고 있어. 언니가 용기를 내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놀이터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렸다. 노란 테이프도 가짜 공지문도 의심스러운 남자들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평화로운 놀이터가 있을 뿐이었다. 몇 달 후 혜진은 지역 학부모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혜진은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학부모가 혜진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혹시 놀이터 사건 때 활동하신 분이세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니까요. 혜진이 따뜻하게 답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혜진은 다시 한번 USB를 꺼내 들었다. 그 안의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지난 날을 되돌아봤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창밖으로 놀이터가 보였다. 새로 설치된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안전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혜진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노력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혜진은 USB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쓸 수 있도록 보관해두자. 그날 밤 놀이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그곳에 이제는 그 어떤 위협도 없었다. 혜진의 용기가 지켜낸 일상의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는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때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